아침에 팔이 저렸는데 그냥 넘기셨죠? 오늘 알려드릴 7번째 원인은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진 것 같고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다가도 몇 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중대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고 일어나면 팔이 저리는 진짜 이유 7가지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원인별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자세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고 단순한 원인입니다.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자거나 옆으로 누워 팔이 꺾인 상태로 오랫동안 잠들면 혈관과 신경이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부분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몇 분 안에 회복됩니다. 이 원인이라면 베개 높이를 조정하고 옆으로 잘 때 가슴 앞에 작은 쿠션을 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바로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목 디스크 또는 거북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서 목의 정상적인 C자 곡선이 무너지면 팔과 손가락 끝까지 연결되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아픈 쪽으로 돌릴 때 팔과 손가락 전체가 짜릿하게 저려온다면 목 문제를 강력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원인이라면 낮 시간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보고 잠들기 전 3분 목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외과 진료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많이 쓰거나 집안일 등으로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흔합니다. 특징적으로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 끝이 주로 저리며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져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반대로 새끼손가락은 비교적 멀쩡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라면 취침 시 손목 보호대 착용, 키보드 손목 패드 사용, 손목 스트레칭을 병행하세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평소 손발이 자주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 주먹이 잘 안 쥐어지거나 양말 자국이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장 먼 곳에 있는 손끝과 발끝부터 저리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인이라면 매일 30분 걷기, 금연, 따뜻한 족욕이 도움이 됩니다. 40대 이상이라면 혈관 건강검진도 함께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당뇨병이나 초기 혈당 이상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피가 끈적해지는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망가지면서 말초신경계까지 손상을 입히는데 이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만약 팔다리 저림 증상과 함께 평소보다 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원인이라면 가까운 내과나 검진센터에서 공복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신경 손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절연 피복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신경 신호가 새어나가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나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고령층에서 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이 원인이라면 소고기, 계란, 고등어, 조개류 등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결핍이 의심된다면 내과에서 혈액검사로 확인 후 보충제 복용을 고려하세요. 일곱 번째는 어깨관절 질환입니다. 이 원인도 방치하면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처럼 어깨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굳어져도 주변 신경이 자극을 받아 팔 전체가 저리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팔을 특정 각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거나 밤에 아픈 쪽으로 누워 자기 힘들다면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인이라면 정형외과 어깨 전문 진료를 받으세요. 조기 물리치료로 회복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팔저림과 함께 다음 증상이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그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둘째, 한쪽 얼굴이나 입꼬리에 마비가 와서 표정이 지어지지 않을 때. 셋째, 한쪽 팔다리에만 유독 힘이 빠져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걸음이 휘청일 때.
넷째, 갑자기 세상이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이나 극심한 두통이 올 때, 이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의 전조증입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이므로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필수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팔 저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결책 첫 번째, 베개 높이를 당장 점검해보세요. 팔저림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잠자는 자세, 두 번째 목 디스크 원인에 해당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여 디스크 압박이 심해지고 너무 낮으면 목뼈의 곡선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는 목 뒤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C자 곡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결책 두 번째, 잠들기 전 3분 목 스트레칭을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원인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 고개를 천천히 좌우와 전후로 늘려주고 어깨를 뒤로 크게 돌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하루 종일 쌓인 목 주변 근육의 긴장과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 세 번째, 옆으로 잘 때 쿠션을 활용하세요. 첫 번째인 잠자는 자세 원인이라면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가슴 앞에 작은 쿠션이나 바디필로우를 안고 자면 어깨와 팔이 앞으로 과도하게 쏠려 신경이 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네 번째, 낮 시간 동안의 스마트폰 자세를 바꾸세요. 두 번째 원인인 목 디스크, 세 번째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하신다면 낮 습관부터 바꿔야 밤 저림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시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팔 저림은 단순히 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목, 척추 건강, 혈관 상태, 혈당 관리, 그리고 영양 상태까지 온몸의 건강 성적표가 손끝의 저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 팔이 저린지, 어떤 손가락 위주로 감각이 둔한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달력이나 노트에 기록해보세요. 우리 몸은 큰 병이 오기 전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로 치부하고 놓칠 뿐입니다. 건강은 기억이 아니라 매일의 기록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영상 공유로 건강을 선물해보세요. 지금까지 웰빙 플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